사람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음양오행을 통해서이고, 음양오행을 연구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으니 결국은 음양오행이 우주의 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원리는 우주의 변화도 음양오행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주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한 것이 바로 사주로 인하여 생기는 인연 관계의 변화인데, 정말 신기한 사주를 만날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철학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도 모르면서 전화 사주 잘 보는 곳, 사주 잘 보는 곳으로 소문난 철학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담 시에 고객이 망하든 말든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일반 철학관이지요. 기분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이 상담 시에 말에 기분이 좋으니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철학관 사주 잘 본다고 입소문을 내주지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고객들이 찾게 되어 유명한 철학관이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돈 벌기 가장 쉬운 곳이 바로 철학관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신기한 일이지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인지 본 청암 철학관도 전화사주 잘 보는 곳으로 알려졌는지 전화사주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주는 전화로 봐야 가장 정확합니다. 대면 사주 상담을 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50% 이상을 철학관 선생에게 알려주게 되는데도 대면 상담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의 얘기는 대면 상담을 할 때 내 정보 50% 이상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것을 부산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어느 선생의 얘기입니다. 사주 공부한 지 3년 정도 된 어느 날 처음으로 본의 아니게 청암 철학관을 운영할 때의 얘기입니다. 1994년도에 컴퓨터로 보는 사주라고 부산일보 신문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보는 컴퓨터 사주라고 해서 신기한 마음에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보니 사주 명식은 맞게 나오는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다시 보니 광고 글 아래에 컴퓨터 사주를 만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부산이었습니다. 사주가 왜 맞지 않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철학관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컴퓨터 사주가 맞지 않더라고 하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당연하게 맞지 않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선생에게 사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 일단 상담하러 온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신을 벗는 순서, 들어와서 앉는 자세, 옷 입은 모습, 얼굴 등을 분석한 다음에 사주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상담 시에 어떻게 상담하십니까? 라고 나에게 묻길래 나는 사람의 모습이나 관상은 무시하고 오직 사주만으로 상담을 합니다. 라고 하니 이 선생 말 대단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이때 정말 사주 잘 봤지요. 약 500여 곳의 철학관을 순회하면서 공부한 대로 맞추는 상담을 하는데 거의 100% 가깝게 맞더라고요. 철학관 하려고 사주 공부를 하였으면 신이 날 터인데 철학관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쩌다가 사주 공부한 친구 대신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학관을 접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남의 운명을 고통의 늪속으로 밀어 넣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 사주쟁이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청암 철학관은 심리상담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상담을 하는데 음양오행을 참고로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명칭도 방향 디자이너라고 최근에 바꾼 것입니다. 사주는 어릴 때 봐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주소만 제대로 입력하면 멋진 인생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2권이나 집필하였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2권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2년이 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생아가 처음 났을 때의 사주는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좋은 사주입니다. 다만 잘 키우느냐 잘못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사주가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다른 철학관에 가서 아이들 사주 상담을 하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아이 사주 보니 벼슬운도 좋고 돈복도 많네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겁니다. 30 정도 되면 확 풀립니다. 라고 하지요.
실제로 이 말을 믿고 자녀 공부를 등한시한 부모들과 상담을 할 때는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 철학관이 아직 있다면 찾아가서 배상을 받으라고 하면 상당한 엄마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못한다니 이것도 묘한 일입니다. 이런 부모들 종종 만납니다. 이런 패단을 사주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 쓴 책이 바로 사주는 믿어도 사주쟁이는 믿지 마라 란 책이지요. 이 책이 출간된 지 7년이 넘었는데 항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해할 수 없지요.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는 머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동쪽이나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잡니다. 만약에 내 아이의 잠자는 머리 방향이 동쪽이나 남쪽과 맞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하려고 노력해도 잘못된 방향의 기운이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예는 실화입니다. 철학관 운영하지 않으려고 운입을 전국 총판을 하고 있을 때 만난 엄마인데 어느 날 내가 정 여사님 심심한데 사주나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하니 좋다고 하면서 본인과 남편 아이들 사주를 불러줍니다. 사주를 뽑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후 사주를 적은 종이를 정 여사란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주 그거 60%밖에 맞지 않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주 공짜로 봐주고 이상한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빠서 사주 본종이 다시 달라고 해서 가족관계를 보니 이 여자의 엄마는 흔히 말하는 첩이 아닌가. 다시 사주 본종이를 건네주면서 정 여사님 사주를 다시 보니 정 여사님 친엄마는 두 번째 엄마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예 맞는데요. 그것도 사주에 나옵니까? 라고 한다. 그 후에 약 6개월 정도 지날 때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정 여사를 만났는데 아이들 머리 방향 바꾸고 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사주가 맞지 않다고 한 사람이어서 대충 대답하고 헤어지고 난 후 약 1년 정도 지날 때 정 여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 잠자는 방향을 잊어버렸다면서 다시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사주 안 맞다고 한 사람에게 다시 가르쳐 줄 리가 없다.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지요. 그 아이들 엄마 덕분에 공부 잘하다가 엄마 때문에 다시 공부하지 않게 되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사주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억이었고 머리 방향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 살아있는 영들과 소통하는 영통 능력자이며 후손의 기도 비를 조상 계좌로 이체해주는 능력을 가진 단 한 사람, 청풍도사 청암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